자, 지금부터 실용 중국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내용은 바오칸 중국어 제8과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나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밝은 햇살이 강의실에 비치고 초록의 푸르름도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느낌을 흠뻑 가지게 하는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크나큰 캠퍼스에 학생들이 없으니 꽃들이 만발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거꾸로 되새겨 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소중함, 그리고 학생들과 서로 면대면으로 수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피부로 느껴지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고 휴식은 좀 더 먼 길을 떠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제8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정치하면 아무래도 이 딱딱한 의미가 앞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는 바로 이렇게 되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본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중국의 13억에서 15억을 통치하는 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오늘 수업 내용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겠지만 나중에 제가 상세한 설명으로 아주 간단하게 중국의 정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생 여러분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정치, 中共怎样选拔党政领导干部 중국 공산당 지도 간부를 어떻게 선발하는가? 연관 단어는 양회가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정치국,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국공산당.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하지만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중국은 이렇게 정치 구조가 간단하구나. 이렇게 해서 중국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슬라이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의 정치 1921년 7월 1일 창당된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탄생과 함께 거의 70년간 중국 집권당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여당과 야당이 뒤바뀌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공산당 1당 집권 아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지도자를 선출하는지, 선출 후에는 어떻게 감독하고 평가하는지 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중국 정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본문입니다. 中共怎样选拔党政领导干部 近日中共中央对外联络部官网发布一份
漫画图集，解读中共如何选拔任用党政领导干部。中联部相关负责人表示，采用漫画图集解读是在形式和话语体系上的创新，是为了让中外看得进、看得懂。中共最高领导怎么选？首先是中央委员会和中央纪律监察委员会的选举。从2011年7月到2012年6月，中央先后派出59个考察组进行考察，确定了727名考察对象，通过提名、表决、选举的方式，正式选出506名两委成员。자, 이 첫 번째 슬라이드로 보면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홈페이지에 한 편의 만화가 올라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공산당 지도 간부를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연부는 대외연락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연부 관련 책임자는 만화의 방식을 채용하여서 설명하는 것은 형식과 언어 체계 측면에서 창의적이며 모든 국내외 사람들이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첫째로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선출한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중앙은 59개의 현지 조사팀을 보내어 조사를 진행하고 727명의 조사 대상을 정하여 추천, 표결, 선거의 방식을 통해 정식으로 506명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구성원을 선임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공 중앙对外联络部 중공 중앙대외연락부 대외연락부 하면 당 정의 모든 국내외로 이렇게 소식을 알리는 곳이 대외연락부입니다. 관왕이라고 하면 공식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왕. 그리고 밑에 보면 칸더동이 있습니다. 칸더진, 칸더동이라는 표현을 보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是为了让中外 是为了让中外라는 중은 국내 사람들로 하여금 Y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내외 사람들이 이제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是为了让中外看得进看得懂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자, 지금 여기 보면 밑에 통과 뭐뭐 방식이라고 해놨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추천, 표결, 선거 방식을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提名이란 누구를 이제 추천한다 이거죠. 그리고 表决하는 것은 표결입니다. 그리고 选举的方式라고 했습니다. 통과提名, 表决, 选举的方式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正式选出506名两委成员.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중국에서는 량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장 최고의 권력기구입니다. 량회라고 하면 첫째, 중앙위원회입니다. 두 번째는 중앙纪律检查委员会. 이 두 개를 중국에서는 최고의 권력기구로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량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량웨이 구성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량웨이하고 량회하고는 다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然后是中央政治局和中央政治局常委会的选举，由上一届中央政治局提名，新选出的中央委员会全体会议酝酿正式候选人名单，并进行无记名投票，选举出25名委员和7名常委。最后是中央总书记的产生。总书记是中共中央委员会负责人，由中央委员会全体会议选举，必须从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委员中产生。事实上，中共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的特点在于：其一，既选又举，有民意测验与投票，也有组织推荐与考察，力求选出有贤能的干部。其二，德才兼备，特别是在德的方面，对干部有严格要求。其三，注重实绩，力求选出有能力和实干精神、群众认可的领导干部。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그 후에는 중앙정치국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정기중앙정치국에서 추천하고 새로 선임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식 후보자 명단을 준비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여 25명의 위원과 7명의 상무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중앙총서기가 탄생합니다.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책임자로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선출하는데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됩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 지도 간부 선발 임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선택하고 추천한다. 여론조사와 투표 또 조직의 추천과 조사를 통해 현명하고 능력 있는 간부를 선발하고자 노력한다. 둘째, 재덕을 겸비해야 한다. 특히 덕의 측면을 엄격하게 요구한다. 셋째, 실적을 중시한다. 능력과 실천 정신을 가지고 국민의 인정을 받는 지도 간부 선출에 힘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조건은 首先是, 然后是, 最后是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런 용법을 사용할 때 首先是, 여기서는 然后是, 다음 最后是, 셋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밑에 事实上中国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的特点在于 여기 其一 밑에 其二 其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을 때其一 첫째 이겁니다. 其二 하면은 둘째가 되겠습니다. 其三 셋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단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첫 번째를 보면 然后是中央政治局和中央政治局常委会的选举，由上一届中央政治局提名，新选出的中央委员会全体会议酝酿正式候选人名单，并进行无记名投票，选举出25名委员
和亲临常委라고 일단락이죠. 두 번째는 最后是中央总书记的产生。总书记是中共中央委员会负责人，由中央委员会全体会议选举，必须从中央政治局常务委员会委员中产生. 그래서 반드시 从뭐 중产生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서기는 반드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 그러니까 7명입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 탄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必须从뭐뭐뭐뭐 중产生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事实上, 그러니까 사실상인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총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은 시진핑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단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事实上中共党政领导干部选拔任用的特点在于 가장 특색은 무엇이냐? 其一, 既选又举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요 민의测验 위投票. 어떻게 보면 민의 测验 하면은 아무래도 이 국민들의 그 임용할 때 민의 测验 하면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投票, 그리고 也有组织推荐与考察 혹은 조직의 추천과 조사를 통해서 능력 있고 현명한 간부를 선발하려고 力求 하는 것은 힘쓰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힘쓰다 할 때 力求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德才兼备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재겸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特别是 하면은 德才兼备라고 하면은 남한테 덕망이 있어야 되고 다음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덕재겸비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特别是在德的方面对干部有严格要求. 그래서 덕재겸비 가운데서도 特别是在 하면 그 중에서도 재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품덕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德才兼备特别是在德的方面对干部有严格要求. 이 두 가지 방면 중에서 특히 강조할 때는 바로 特别是在 이는 용법을 쓰게 됩니다. 第三, 注重实际라고 했습니다. 실적을 중요시 여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로만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실적을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力求选出有能力和实干精神群众认可的领导干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말과 행동을 따진다 이거죠. 그래서 능력과 실천 정신을 가지고 국민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지도 간부로 선출하도록 애를 쓴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选拔任用有哪些程序？与西方自由竞争的选举方式不同，中共选拔和任用领导干部实行协商民主与票决民主相结合，经过层层考察，充分酝酿，各方协商，体现中华和文化传统，在中国成为党政领导干部，特别是高级别的领导干部绝非易事。从普通公务员队伍脱颖而出，成为正部级干部的几率只有 1.4万分之一，平均所需时间至少要20多年. 간부 선발, 임용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가? 서양의
자유경쟁 선발 방식과 다르게 중국 공산당의 지도 간부 선발과 임용은 민주적 협상과 민주적 표결이 서로 결합하여 실행된다. 여러 조사를 거쳐 충분히 준비하고 여러 방면으로 협상하고 중국 화학과 문화 전통을 구현한다. 중국에서 당정 지도 간부, 특히 고위급 지도 간부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공무원에서 정부급 간부가 되는 것은 겨우 1만 4천분의 1의 확률이고 평균적으로 최소 20여 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위不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 西方自由竞争的选举方式不同. 뭐뭐와 다르게 할 때는 위不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选拔任用领导干部实行协商民主与票决民主相结合라고 했습니다. 위자는 and 용법입니다. 뭐뭐와 서로 결합하다 할 때는 위相结合 A 与 B相结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는 여기서는 协商民主 B는 票决民主이 두 가지를 서로 결합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协商民主与票决民主相结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A 与 B 相结合 이런 표현입니다. 经过层层考察 하면은 아래층부터 중간층, 위층까지 전부 다 조사를 거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体现传统, 体现文化传统, 体现和合文化传统.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민족 국가고 영토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중국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민족의 화합입니다. 화합. 그래서 화합 문화 전통을 구현해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강조하는 화합 문화의 전통을 구현해내다. 그래서 体现中华和合文化传统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从普通公务员队伍 하면 从 아주 밑에 기청 보통 공무원부터, 그래서 우리 한국도 보면 공무원이 시작하죠. 국어 공무원부터 또 토잉尔出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특별히 두각되어 나타난 것, 뛰어난 사람들, 토잉尔出라고 하는 성어적인 표현입니다. 成为正部级干部的纪律. 그래서 국어 공무원에서부터 장관급까지 만약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1만 4천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국민이 아니라 국어 공무원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친다면 그 사람이 장관급까지 올라가려고 한다면 확률은 1만 4천분의 1이고 평균 소요 시간은 2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공무원 중에서 1만 4천분의 1이고 그리고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아무런 부패나 그리고 개인의 잘못이 없고 그리고 실적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추앙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런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정말 뛰어난 사람만이 이제 최고의 간부급에 오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选拔任用的基本程序主要分为两种情况
领导换届与个别调整。领导换届选拔任用的程序分5步。第1步，党委及其组织部门动议，形成工作方案。第2步，民主推荐后确定考察对象。第3步，从德、能、勤、集、廉5个方面对考察对象进行考察。第4步，由党委集体讨论，在充分讨论基础上进行表决，决定任免事项。第5步，任职执行，遵循任职前公示制度、任职谈话制度和任职试用期制度。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선발과 임용의 기본 절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임용의 기본 절차는 주로 2가지 경우로 나뉜다. 지도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와 개별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교체할 때, 그리고 개별 조정으로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2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지도자의 임기 만료에 의한 교체 임용에는 5가지 절차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절차는 여기서는 第一步, 第二步, 第三步, 第四步, 第五步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절차가 있다. 첫째, 당위원회 및 조직부서가 동의안을 내고 방안을 만든다. 둘째, 민주적 추천 후 조사 대상을 정한다. 셋째, 덕, 능력, 근면도, 책임, 청렴 5가지 측면에서 조사 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넷째, 당위원회 집단 토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여 임면 사항을 결정한다. 다섯째, 임직을 실시하고 임직 전 공시제도. 첫째. 두 번째, 임직 상담제도. 셋째, 임직 수습 기간 제도를 따른다. 그래서 임직하고 나서도 이 3가지 규정을 따라야만이 이제 정식으로 임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第三步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산당의 당정 지도 간부 중에서는 총 더, 능, 진, 지, 련 5个 방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5가지 방면이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에서 인재를 갖다가 이렇게 추천하는 가장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덕, 그러니까 인품이 있느냐, 품덕, 그리고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첫째로 두었네요. 총덕. 두 번째는 능,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 하면 책임감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면하다 할 때 근자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함, 그래서 나태하지 않는다고 할 때 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면할 때 근자니까. 다음 지라고는 업적이죠. 그 사람이 밑에 공무원 시기부터 점차 올라오면서까지 그 사람이 이루어낸 효과, 실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 공적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이겁니다. 5번째는 렌이라는 것은 청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렴함.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근 30여 년간 중국의 총리를 맡았던 주얼레도 보면 참 30여 년 동안 총리를 맡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청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같은 옷을 복장을 입고 굉장히 검소하고 그리고 청렴하게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그 지도자로 꼽는다면 바로 그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산당에서는 德, 能, 勤, 지, 廉 5个方面. 그래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인재 등용에 있어서 이 5가지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띠우부도 중요한데 그 사람한테 가장 고위 간부를 맡겼을 때 일단 그 직책을 맡기 이전에 공시 제도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정치부 위원이 된다면 이 사람을 정치부 위원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하는 겁니다. 이 공시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만약에 부적격하다 하면 아무래도 홈페이지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을 비평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을 두는 겁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공시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遵循任职前公示制度, 그 사람을 그 자리 직책에 맡기기 전에 공시제도를 먼저 한다 이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공시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등용하겠죠. 하지만 등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임직시킬 때도 任职谈话制度, 임직하는 기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살펴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任职试用期制度,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임기가 5년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주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任职试用期制度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임직 수습 기간을 먼저 둔다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통과되면 정식으로 고위 간부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5개 분야에 있어서 검증을 확실히 거쳐서 고위 간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